러시아 최대 은행인 로시방크가 암호화폐 해외 결제 솔루션 출시를 위해 핀테크 플랫폼 비크립토와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뉴스 플랫폼 비트코인.com이 보도했다. 로시방크의 암호화폐 해외 결제 솔루션은 외국 파트너와 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로시방크 관계자는 현재 기업 단위 고객 및 민간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해외 결제 솔루션 거래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암호화폐 해외 결제 서비스는 러시아 법률과 중앙은행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러시아 금융 인프라 외부의 국경을 넘어서는 거래소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한다. 로시방크의 이번 암호화폐 해외 송금 서비스 출시는 러시아 기업이 국가 통화와 암호화폐의 보다 넓은 사용을 통해 서양 제재를 우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암호화폐 전문 뉴스 플랫폼 비트코인.com은 블록체인 분석 기업 엘립틱이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반 챗봇인 잭GPT를 채택한 사실을 보도했다. 엘립틱은 암호화폐 위협 탐지 연구 목적으로 잭GPT를 활용할 계획이다. 엘립틱은 블록체인 분석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위험 평가를 전문으로 하며 금융회사, 암호화폐 기업, 정부, 법집행기관의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챗GPT를 채택하면서 엘립틱 소속 전문가는 암호화폐 자산 관련 위협 연구 및 분석 정확성, 확장성 확대에 집중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월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전문 뉴스 플랫폼 비트코인.com에 따르면 금융 컨설팅 기업 디비어 그룹 CEO 나이젤 그린이 미국 부채 상한선 때문에 달러화의 신뢰성과 안전 자산이라는 명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린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부채 상한 법안이 미국과 미국 경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정치적 난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부채 한도의 정치적 합의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또 그는 부채 한도 위기는 미국의 주요 지정학적 라이벌인 중국에 대한 궁극적인 선물이다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평균 거래 수수료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비트코인.com에 따르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5월 8일 기준 거래 한 건당 $30를 돌파한 뒤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25만 7천 건이 거래 확인 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는 멤풀 스페이스 데이터를 인용, 거래 지연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려면 블록 188개를 성공적으로 채굴해야 한다고 전했다. 멤풀 스페이스는 거래 한 건당 수수료 0.31달러인 우선순위 없음, 수수료 0.69달러인 낮은 우선순위, 수수료 0.84달러인 중간 우선순위, 0.99달러인 높은 우선순위로 거래 종류를 분류한다. 한편 비트코인의 평균 전송 수수료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수료보다 비싼 편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평균 전송 수수료는 트랜잭션당 0.0029 ETH이다. 출처 티페 암호화폐 전문 뉴스 플랫폼 비트코인.com에 따르면 최근 인기 밈코인 페페의 시세가 지난 30일 동안 70% 이상 폭락했다. 한때 페페는 미국 달러 대비 2192% 급등했으나 최근 7일 동안 13% 이상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페페는 최근 하락세를 기록한 와중에도 밈코인 중 시가총액 3위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페페는 24시간 동안 전 세계 거래량 5,72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골든 게이트는 웹3 산업의 스마트 컨트랙트 예로원 및 L2 간의 인터체인 통신과 유동성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인터체인 인프라 프로토콜이다. 이를 위해 골든 게이트는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첫째, 프로토콜의 중립적인 통신은 IBC, XCMP, 레이어저로우 등의 주요 표준을 통해 메시지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다른 블록체인 간의 데이터와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 가상 머신은 골든 게이트를 인터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명시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래밍 가능한 레이어 0로 변환한다. 이는 EVM, 와줌 및 관련 도구를 지원하며 네이티브 인터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제로 지식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DP 인프라에도 적용될 수 있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능성을 연다.
골든 게이트의 퍼블릭 테스트넷은 현재 네이티브 인터체인 구축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들을 위해 오픈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골든 게이트의 기능과 잠재력을 탐색하고 네이티브 인터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 골든 게이트는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기능과 프로토콜의 중립적인 인터체인 통신을 결합하여 다른 생태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차세대 DP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합은 생태계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미 골든 게이트 위에서 활동하는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를 통해 혁신적인 노벨 DP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 게이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상 머신이 ZK 프로그램을 네이티브로 지원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더욱더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골든 게이트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가상 머신은 EBM 기반의 제로 지식 증명 시스템을 위한 프리컴파일을 내장하고 있다. 이 프리컴파일은 그라스 16과 플렁크와 같은 검증된 ZK 증명 프리미티브를 지원하며 제로 지식 프로그램을 네이티브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체인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1급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사용되는 가스 비용을 최대 1000배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가스 비용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골든 게이트는 온체인 제로 지식 검증을 실용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는 마치 제로 지식 중심의 레이어 1 블록체인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며 통신 프로토콜의 중립적인 아키텍처로 인해 상호 운용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골든 게이트의 ZK 프리컴파일은 다양한 잠재적인 사용 사례를 가능하게 한다. 제로 지식 기술은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골든 게이트는 이를 알고 있다. 암호학 연구와 개발의 오랜 역사와 일부를 차지하는 제로 지식 기술은 특히 확장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골든 게이트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프로토콜의 핵심 기능으로 제로 지식 검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 확장성은 블록체인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제로 지식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등장했다. 제로 지식 기술을 통해 검증 가능한 오프체인 계산, 즉 제로 지식 롤업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펀딩을 받고 구축되었다. 또한 허가 없는 블록체인은 공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소와 해당 주소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로 지식 기술은 확장 가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더리움과 EBM은 제로 지식 기술이 현재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개발되었으며 EBM의 일부로 증명 시스템을 미리 컴파일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많은 가스를 소모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골든 게이트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가상 머신의 제로 지식 증명 시스템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네이티브하고 효율적인 온체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관련 비용을 최대 1000배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로써 골든 게이트는 온체인 제로 지식 검증을 실용적으로 만들어주고 다양한 제로 지식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DP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골든 게이트는 이러한 기능을 가상 머신에 네이티브하게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해 ZK 랄롭스, 탈중앙화된 개인 거래소, 투표 및 기타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ZK 사용 사례를 골든 게이트 상에서 원활하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제로 지식 프리컴파일과 골든 게이트의 프로토콜의 중립적인 통신 아키텍처는 크로스체인 다크풀과 ZK 애플리케이션 간의 더 넓은 상호 운용성과 같은 새로운 사용 사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골든 게이트는 다양한 프로토콜 메시징 표준을 지원하며 IBC, 레이어 저로그, XCMP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 메시징 표준을 포함한다. 이러한 표준을 통해 개발자는 어디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지에 대한 결정 제약을 없앨 수 있다. 골든 게이트는 상호 운용성, 프로그래빌리티, 제로 지식 검증과 같은 여러 가지 시장 트렌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DRC 모빌리티가 디브릿지를 개발하였다고 5일 밝혔다. 디브릿지는 DRC 모빌리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크로스 체인 브릿지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브릿지 지원을 첫 오픈하였다. 이번 BSC 브릿지 오픈을 통해 DRC 토큰은 이더리움 메인넷과 BSC 메인넷 양방향 교환이 이루어진다. 현재 디브릿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네트워크 변환이 가능하며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의 정보를 BSC로 일부 이전에 DAP20과 ERC20 모두에서 자체 토큰인 DRC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DRC 모빌리티 조영직 CEO는 디브릿지를 통하여 DRC 토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접근성이 높은 멀티체인으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감사를 통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크로스 체인 플랫폼의 해킹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DRC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500평 규모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럭셔리카, 친환경 전기자동차 등을 렌탈 및 가쉐어링, 차량 구매, 정비, 카페어, 대리운전, 전기차 충전, 자동차 광고 플랫폼 서비스 등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 패치랩스, 배시드가 설립한 한국디지털에셋과 가상자산 수탁 계약 서비스와 MOU를 체결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안전한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브릿지 오픈과 동시에 바이낸스 체인 기반 거래소의 추가 상장 예정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코인원, 비트렉스, 프로비트, 유니스왑, 클레이스왑, 스시스왑 등 글로벌 거래소 10곳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지루한 법적 다툼이 조만간 리플에 유리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XRP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6월 5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03% 오른 0.531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1.06% 상승한 가격이다. XRP는 장장 0.5447달러까지 올랐다. 같은 시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0.85% 하락한 26,824달러를 기록 중이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1.17% 떨어진 1,872달러에 거래 중이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트는 최근 굿모닝 크립토 팟캐스트에 출연해 리플 세크 간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할 확률은 25%이며 세크가 승소할 확률은 3%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할 판결을 통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은 50%다. 이는 2018년 이전 XRP 거래만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하편 피썸 경제연구소는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세크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완전 승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다만 리플랩스가 패소하더라도 리플이 미국 내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선 세크가 과거 브라이 등의 비슷한 혐의로 소를 제기했을 때 피고 측은 벌금형만 부과받았을 뿐 사법부로부터 상장 폐지 의무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또 세크는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 취지에 리플의 상장 폐지를 법원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과 다소 다른 증권성 해석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당국이 미국 규제당국과는 별개로 리플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거의 절반이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니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3%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 37.5%에 비해 약 8.8%포인트가량 상승했다.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14.2%로 전주 대비 하락했으며 횡보를 예측한 답변자는 39.7%를 기록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52.4%가 중립이라고 답했다.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32.9%로 전주 대비 투심이 대폭 완화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을 제외한 다음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트론을 뽑았다. 밀크, 솔라나, 아토큰, 카르다노 등이 뒤를 이었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트론, 밀크, 솔라나, 폴리곤, 클레이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상 타결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에 안착할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62.6%의 응답자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25.3%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5월 30일에서 6월 1일에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 기관은 파로스랩스다. 미국 채권시장의 강세론자들이 이번 달 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은 장기 국채 수익률이 이미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장의 확신이 커가고 있다면서도 최근 예상치 않은 매도세가 수익률에 약간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해 매수에 좋은 시기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채권 시장에 약간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티로 프라이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스콧 솔로몬은 5년물과 10년물이 우리에게 안성맞춤인 상황으로 그 점에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신은 이제 초점은 연방준비제도가 이틀에 걸친 정책회의를 시작하는 6월 13일에 나올 차기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월 인플레이션 속도가 1년 전에 비해 4.1%로 둔화하면서 정책 기반자들이 오는 7월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웠다. 연준이 그러한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지난 2일 고용 상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 지난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주보다 약 10bp 하락한 약 3.69%로 마감했다.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3.84%였다.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잭 매킴타이어는 통신의 최신 고용시장 자료를 토대로 채권 시장의 포지셔닝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킴타이어는 여러분은 방어적이며 수익을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미국 노동부는 5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9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다소 오르고 근로자 임금 상승 속도도 다소 느려져 통화정책의 갈림길에 선 연준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관측됐다.